안녕하십니까. 법쌤 나인선입니다. 앞서 기본기 강의에 이어서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이론, 엄격 책임설, 유추 적용설, 이번에는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을 할 차례입니다. 유전 착은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 없고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있는 경우이지요. 앞서 기본기 강의에서 구성요건에 구성요건적 고의, 과실이 있고 위법성에는 객관적 정당화 상황과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있고 책임에는 위법성 인식과 별도로 책임 고의, 과실이 있다는 것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2012년도 사법시험 보기, 기출문제에 보기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법성 인식은 고의의 구성 요소가 아니라 고의와 분리된 독립의 책임 요소이다. 다만 객관적 정당화 요소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행위자가 이를 존재한다고 오인한 경우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나 고의범으로서의 심정반가치는 부정된다. 자,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책임 고의가 조각된다. 다만 법효과에 있어서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으면 과실범으로 처벌한다. 자, 기억나십니까? 기본 강의 때 심정반가치가 무엇이라 그랬죠? 책임 고의라 그랬습니다. 책임 고의가 심정 반가치라 그랬죠. 즉 심정 반가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즉 구성요건 고의는 그대로 있고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위법하고 위법하면 책임을 검토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성요건 고의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다만 책임 고의가 조각된다. 어떠한 경우? 객관적 정당화 요소,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 없음에도 존재한다고 오인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심정반가치, 책임 고의가 조각된다. 이런 학설입니다. 다만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은 고의 과실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함을 전제로 고의 과실이 구성요건에도 있고 고의 과실이 책임에도 있고 이중적 지위를 인정함을 전제로 구성요건 고의는 인정되지만 주관적 정당화 요소는 있으므로 심정반가치, 법배반적 심정, 공동체의 가치관념에 대한 배반을 인정할 수 없고 책임 고의가 조각된다. 왜요? 주관적 정당한 요소가 있으니까. 주관적 정당한 요소가 뭐였죠? 예를 들어서 정당방위 의사. 나 정당방위야. 법 배반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보다 법 배반적 심정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책임 고의가 조각되고 다만 법 효과에 있어서 구성요건 착오와 같이 취급해서 구성적 고의가 조각된 것처럼 보아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으면 과실범을 처벌한다. 주의할 건 뭐다? 구성요건 착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고의가 조각된 것처럼 본대 그냥. 그래서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으면 과실범을 처벌한대. 이게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입니다. 법효과에 있어서만 과실범 처벌한다 이거예요. 자, 정범이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정범이 불법이 되고 정범이 불법이 되면 공범의 불법이 성립하죠. 그러므로 책임고의가 조각되므로 공범이 성립한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3차 경찰공무원 형법 기출문제입니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갑은 늦은 밤 귀가하던 중 자신의 뒤편에서 다가오는 사람을 평소 자신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던 A로 오인했어요.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여기서 뭐죠? 방해 의사가 있는 거예요. 방해하기 위하여 정당방위 상황으로 자기를 살해하려고 협박했던 A를 오인하고 방해할 의사로 방해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전기충격기로 공격하여 상해를 가했는데 쓰러진 사람을 확인해 보니 갑을 마정하러 나온 아버지 B였다. 즉 정당방위하려는 의사는 있는데 정당방위 상황이 아니네. 그렇죠? 이것은 전적 위전착이죠. 그렇다면은 1번 보기 보겠습니다.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결한 경우로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결했다는 게 뭐였죠? 주관적 정당화 요소 기본기 강의 때 봤죠? 이게 뭐였죠? 정당방위 의사였잖아요. 정당방위 의사가 주관적 정당화 요소입니다. 그런데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지금 없는 경우가 아니 방위 의사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는 경우 그거를
우연방위, 우연피난이라고도 그런 종류였는데 학설은 위협성, 조학설은 무죄, 기수범설은 기수, 불능미수는 불능미수였어요. 근데 이 상황은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있는 경우이므로 이거는 해당되지 않죠. 틀린 문장이죠. 두 번째, 위협성 조학사의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의 경우로 엄격 책임설. 엄격 책임설이 뭐였죠? 이전 착을 금지 착오로 보고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학된다. 책임이 조학된다는 학설이었어요. 자, 봅시다. 위협성 조학사의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의 경우로 엄격 책임설, 책임이 조학된다. 엄격 책임설, 책임이 조학된다. 설을 따르면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협성이 조학된다? 틀린 말이죠. 뭐가? 책임이 조학된다니까. 엄격 책임설, 책임이 조학된다. 엄격 책임설, 책임이 조학되는 건데 위협성이 조학된다? 틀린 말입니다. 세 번째, 위협성 조학사의 전제 사실한 착오의 경우로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에 따르면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 뭐였죠? 방금 봤죠?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는데 주관적 정당한 요소가 있으니까 심정 반가치를 인정할 수 없고 심정 반가치, 책임 고의 인정할 수 없고 책임 고의가 조학되지만 법효과에 있어서는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죄 처벌하자. 그것이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이었잖아요. 그런데 밑에 뭐죠? 위협성 조각 사유를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로 보므로 이건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이잖아요. 그렇죠? 구성요건적 착오 규정을 직접 적용.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이 구성적 착오 규정을 직접 적용해요. 고의가 조각돼. 하지만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은 구성적 착오로 보는 거지 적용하지 않아요. 직접 적용하는 게 아니야. 구성요건적 착오로 보아. 그게 그냥 그렇게 해서 고의를 없는 거라도 봐서 어떻게 한다? 과실범 규정이 있으면 과실범 처벌만 하자. 그럼 이거 틀린 말이죠. 네 번째, 오상방의 경우로 제한적 책임설 중 유추 정설에 따르면 유추 정설은 구성요건 착오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고의를 조학하자.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 규정이 있으면 과실범을 처벌하자. 자, 그런 학설이 유추 정설이죠. 오상방의 경우로 제한적 책임설 중 유추 정설에 따르면 구성요건적 착오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고의가 조각되고 다만 행위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을 처벌된다. 맞는 문장이죠? 정답은 4번.